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입니다. 자,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ETF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배당 성장주 ETF를 대표하는 한국판 SCHD라고도 불리죠. 월배당 ETF를 대표하는 상품인데요. 히트 상품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본격적으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신한자산운용에서 오신 박수민 팀장님과 천기훈 팀장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사실 증시를 되돌아보면 좀 오르는 종목만 올랐다 이런 네.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성장산업, 네. 특히 미국에서는 빅테크 주식 위주로 좀 집중 상승하는 바람에 사실 이제 배당주 내지는 배당 성장 컨셉의 ETF들은 생각보다 이 지수 수익률을 이렇게 많이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올해 SCHD 제가 미국에 상장된 원래 원조 SCHD ETF만 보더라도 S&P 500 지수 대비 뭐 크게 오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배당 성장주 ETF 투자가 좀 필요한 이유, 아니면 여전히 사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많이 사고 계셔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계속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성과는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에 미국에 상장이 되는 주식형 ETF 중에서 작은 유입을 보면은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하고 있는 SCHD가 네, 6번째에 자리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거의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조 원이 훌쩍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이렇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서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S&P 500의 섹터별 성과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2023년 한번 보실게요. 네, IT 그리고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섹터의 상승률을 보면은 IT가 41% 상승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6%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섹터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흐름이 끊겼을 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보다는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그래도 중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에 제가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를 가지고 와봤는데 올해 들어서 코스닥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도주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다. 그 후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열풍의 중심 속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을 했지만 그 후에 대한 대비를 배당 성장주로 차곡차곡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에 한국 ETF 시장을 보더라도 개인 순매수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6월 19일까지 개인 순매수 그 누적 금액을 보시면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개인 순 유입액이 한 1,600억 원 정도 돼요. 뭐 여전히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하락에 대해 대응하는 ETF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지만 꾸준한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배당 전략으로 꾸준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 변동성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태풍을 대비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배당 성장 전략 ETF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근 보도를 보다 보니까 네. 이 한국판 SCHD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보니까 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순매수 상위권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순자산 규모라고 하죠. AUM이 3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시 올해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해였는데요. 네.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배당주 내지는 배당 투자 ETF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역사만큼이나 되게 오래된 투자 전략인데 네. 유독 한국판 SCHD에만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개인 순매수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과연 그 신한자산운용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상품단과 그리고 좀 더 넓은 단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배당률이라든지 절대적인 배당금이라든지 배당 성장률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3%대 유지하고 있는 배당금과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이제 한 14%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 유형의 배당 성장 투자 ETF들 대비해서 확연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 경쟁력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한국판 SCHD라고 하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월배당이라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솔 ETF가 월배당 ETF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국내에 상장을 하고 나서 하나의 이제 투자 문화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다달이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월배당 ETF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뭘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부각이 됐다라는 측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제가 절대적인 배당금과 배당 성장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성장률이라는 게 결국 작년의 배당금 대비해서 올해 배당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배당과 시간의 투자 시간이 만들어서 이제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당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상회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사실 배당 투자에 있어서 큰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여러모로 이제 배당 투자에 좀 적합한 상품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투자자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월배당 ETF의 원조집에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말씀하신다시피 꾸준히 배당 수익률의 레벨 자체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3% 후반대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배당 수익률이라 함은 주가와 그리고 배당금이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배당 전략 중에서 SCHD가 굉장히 높은 레벨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배당 전략과 비교해서 뭐 다른 배당 전략은 2%, 뭐 3%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CHD,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내고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당금 자체가 증가하는가, 13% 이상의 배당금 증가율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월배당 구조의 ETF 전략으로서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다른 배당 성장 전략 투자하는 ETF인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도 이 원조 SCHD의 이 상대적인 우수성은 확인됐다라고 이제 방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SCHD에 투자를 원하시는 이제 한국 개인 투자자라면 한 세 가지 정도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냥 말 그대로 원조 상품인 SCHD 미국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일환이고요. 네. 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신한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하는 게 두 번째 옵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 달러 가치 환율에 대해서 뭐 이제 방향성 배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솔 한해지형 상품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해지형 H 붙은 ETF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연초대의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달러 가치가 그동안 하락을 하면서 이 SCHD 원본 그리고 원조 SCHD와 그리고 한국형 SCHD보다도 한해지형 상품이 확실히 수익률을 좀 잘 막아내는, 좀 하락장에서도 좀 다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머리 아프게 환율 예측을 하기보다 그냥 뭐 원조 SCHD나 아니면 솔 그냥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 노출형 ETF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결국 이 한국 개인분들이 이 세 가지 상품 중에서 어떻게 좀 투자를 운영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본인의 스타일마다 또 계좌마다 뭐 차별화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는 SCHD와 또 한국판 SCHD라고 불리는 저희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의 차이점 또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저는 특징과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두 가지의 특징 그리고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연금 계좌라든지 ISA와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하게 되면 과세 제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세제 혜택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과세가 이연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수령하게 될 때 저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 연금 계좌에서는 이게 한국판 SCHD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SC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인데 저희는 월 배당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저희 한국판 SCHD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래 단위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당 가격이 SCHD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접근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통화 같은 경우에도 환전이 필요한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편의성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국내 주식 시장이 개장하는 그 시간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접근성 측면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님께서 저희가 총 3가지 옵션이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 한해 지원과 환 노출형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SCHD를 투자를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연동이 되는 반면에 또 환 해지형을 투자를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레벨이 좀 부담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오롯이 SCHD의 주가 흐름만 추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또는 옵션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한국판 SCHD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진다는 측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저희 자이언트 TV에서 이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해지형 같은 상품이 사실 출시될 때부터 아마 소개를 전에도 해드렸던 상품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품을 저희 채널에서 왜 소개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이제 뭐 요건 이제 다들 아실 수도 있는 만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두 분께서 출연해 주신 것도 그에 대한 뭔가 좀 이 시장의 오해를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출연해 주신 건데요. 최근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관련해서 이 투자 설명서상 총 보수 비용이 0.8276%로 기재되면서 이 총 보수가 이제 좀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투자협회 펀드 공시나 이런 걸 보시면 또 수치가 총 비용 비율이 0.19%에 불과한 걸로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점이 맞는 건지 좀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신한자산운용 차원에서 한번 이 시장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작년 11월에 상장을 해서 현재까지의 누적적인 총 비용은 여러분들께서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되어 있는 수치인 0.19 수치가 정확한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매매중개 수수료인 0.18%를 추가를 하게 되면 뭐 총 0.37%로 비용을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비용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 보수도 있고 기타 비용도 있고 매매중개 수수료도 있는데, 또 몇몇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사실 그 총 보수 안에서 운용 보수만 ETF 운용사가 수취하는 이제 수익의 개념인데, 예를 들면 기타 비용이라든지 매매중개 수수료를 이제 ETF 운용사가 좀 과다하게 산정을 해서 좀 수치 또는 편취를 한다라는 오해를 가끔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ETF를 하나의 회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매출 있고 비용이 있는데 이 매매중개 수수료와 이제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산정되는 부분이고 그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언급해 주시고 계시는 투자 설명서상의 0.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저희 기업 공시 기준이라고 하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한 2달 정도에 발생한 저희 ETF 안에서의 비용을 저희 그 당시에 이제 ETF 규모에 비례를 해서, 그 당시가 이제 한 160억 내외 정도가 됐었는데 비례를 해서 이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그 연율화 개념이죠. 그거를 이제 보수적으로 연율화 개념으로 산정한 값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ETF 상장 초기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뭐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 기준으로 지금 2,300억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분자는 좀 과다 계상이 되고 분모는 이제 과소 계상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건 맞지만 이걸 퍼센테이지로 가게 되면 과대 계상돼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살짝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또 어떻게 또 비유를 해드릴까라고 해봤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일반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제가 올 연초에 이제 보너스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월 300만 원을 버는 근로자인데 보너스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300만 원이 일회성이고 매월 300만 원씩 급여가 들어가고 연소득은 3,600만 원에서 보너스 300을 더한 3,9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할 때 과세가 되는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월 보너스를 받는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과세 대상이 투자설명서상의 그 퍼센테이지는 내가 매월 보너스를 받는다는 개념처럼 약 한 7천만 원 이상이 잡히게 되는 구조다라는 측면, 그걸 하나의 비유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투자 설명서에는 과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에는 매월 말의 수치를 누적적으로 그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금융투자협회에 가셔서 비용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좀 정확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월배당 ETF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물론 저희가 같은 지수를 사용한 ETF가 이미 상장되어 있었지만 한국판 SCH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월배당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께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운용하고 있는 만큼 나름의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가 또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은 저희가 이제 어려운 보릿고개는 좀 지났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조금의 신뢰를 좀 가지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서상 확인할 수 있는 비용도 있지만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주식과 같은 펀드이기 때문에 호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가 스프레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ETF를 매매를 할 때 최우선 매도 호가와 최우선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호가 간의 간격이 촘촘해야지만 우리가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비유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환전을 하는데 매매 기준율은 달러당 1,000원인데 뭐 사실 때 1,100원, 파실 때 900원 이렇게 굉장히 갭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VIP면은 뭐 환율 우대를 주겠다고 하면서 80% 우대를 주면서 100원의 호가를 좁혀주는 그만큼 우리의 비용을 세이브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ETF에서도 적정 가격에서 이 매수매도 호가가 얼마만큼 잘 붙어있는지 이거를 비용으로 잘 환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난주 호가창입니다. 현재 가격이 9,115원인데 최우선 매도 호가가 9,115원 그리고 최우선 매수 호가가 9,110원이에요. 5원 단위로 붙어 있는 거죠. 이거를 그 비율로 산정을 해봤을 때 0.05%입니다. 근데 이게 15원으로 벌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0.15%예요. 우리가 지금 ETF를 선택을 할 때 총보수가 뭐 0.05%네, 0.03%네, 0.15%네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시지만 이러한 어떤 보수 차이보다 이 호가 스프레드의 비용이 좋은 ETF와 나쁜 ETF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ETF 그러니까 그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자들의 호가뿐만 아니라 좋은 ETF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호가가 잘 들어와 있는 ETF가 좋은 ETF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ETF가 좋은지는 이 호가창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가 한 호가만 좀 벌어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연보수 이상의 비용이 한 번에 거래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ETF 하면 보통 이제 수수료, 총보수라고 하는 비용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ETF가 운용 자산 규모가 커져가면서 이런 슬리피지 비용이라고 하죠. 이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사실 AUM이 큰 이제 자리 잡힌 ETF일수록 그게 축소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같이
총비용 이제 0.5 아끼려다가 엄한 데서 또 0.12씩 또 까먹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엄한 게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 말씀하신 네. 엄한 곳이 슬리피지인데 네. 바로 네. 이 매수매도 호가 좀 좁은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네. 낫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AUM이 큰 ETF, 유동성이 풍부한 ETF 상품이 이제 대체로 유리하다. 이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사실 이 비용 얘기에 워낙 투자자분들이 또 민감하시고 연금 상품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불리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이 크신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신한자산운용에서 내놓으신 이제 발표나 공지사항을 보다 보니까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해서 기존 총보수를 0.05%에서 0.03%로 그렇죠. 6월 22일부터 이제 네. 전격적으로 인하 맞습니다. 조치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예, 일단 직접 이제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분들이 나와 있으신 관계로 네. 이 총보수 인하에 대한 또 얘기도 안 물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 뭐 사실 이게 그 경쟁 상품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뭐 이제 불가피하게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안 입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총보수 내렸으니까 네. 그래 뭐 이번 뭐 이제 총비용 이런 투자 설명서는 해프닝이고 어쨌든 총보수만 따지자면 제일 싼 상품이 맞으니만큼 제일 싼 거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보수 인하 관련해서 뭐 혹시 추가로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인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또 비슷한 컨셉의 상품이 좀 늘어난다라는 측면은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시장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형성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항상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관심도가 결국 하나의 더 시장을 좀 더 성장시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인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상장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게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연금 계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 투자 성격의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성격에 맞게 저희가 또 아무래도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비용에 대한 민감도 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이제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수취하는 비용은 또 0.03%가 아니라 연 0.019%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보수 안에서 운용보수인 0.019%를 연내 수취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따로 수취하는 비용은 없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퍼센트가 보수율에서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 상품은 저희가 어떤 이 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측면보다 물론 투자자분들의 수익은 극대화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소울 ETF라는 그 ETF 하우스의 하나의 브랜딩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플러스 좀 하나의 장기 투자 트렌드를 형성하는데 좀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서로가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또 총보수 깎는다고 업계 체조하면 또 운용사도 사실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네. 또 이런 총보수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게 뭐 네. 별다른 뭐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바람직한 이 투자 문화를 좀 장기 투자를 이제 연금계좌를 통해서 모아가는 이 문화를 좀 선도하기 위해서 또 네.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네. 결정한 일이라고 하시니까 네. 또 총보수 인하된 만큼 또 장기 투자분들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 중에 이 중에서 신한자산운용이 전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것도 네.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럼 이제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이번에 총보수를 전격적으로 0.03%로 이제 인하를 하면서 네. 이 기초 지수인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를 추정하는 국내 ETF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총보수를 이제 좀 받게 되셨는데 이 밖에도 이제 사실 이 계류율이 또 이제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중요하죠. 중요하게 네. 많이 보시는 측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초근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뭐 보수도 이제 보시면서 계류율까지 같이 보신 다음에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이 시장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이 차이를 나타내는 계류율을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류율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호가 스프레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적정 가격에 좋은 호가들이 양방향으로 잘 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뭐 나부와 시장 가치와의 그 괴리율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사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괴리율이라는 것이 살 때는 사실 나부보다 그 시장 가격이 낮으면 좋죠. 네, 근데 팔 때는 이 가격이 낮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나부와 그러니까 그 날의 괴리율도 봐야 되지만 나부와 시장 가격이 매일매일 봤을 때
차이가 없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좋은 ETF를 선택하셨을 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 때 마냥 괴리율이 뭐 조금 마이너스여서 나 싸게 살 수 있어, 이 ETF 들어갈래? 라고 그 ETF 진입을 하셨더라도 나중에 이제 파실 때도 그렇게 시장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그 ETF가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부와 시장 가격이 잘 붙어 있는지, 그 괴리율도 하루가 아닌 꾸준함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사실 저희 장중에 굉장히 이 호가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운용하시는 운영력부터 이제 마케팅 하시는 다양한 저희 팀원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가격 그 나부의 시장 가격이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믿고 투자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야 되기 때문에 호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호가 차이 너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괴리율이 계속 벌어져서 추적 오차가 커진다는 걱정을 이제 네.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에 대해서만큼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연금 계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매일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매월 분배금을 준다. 이거에 꽂히신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예, 제2의 월급 언제나 이제 사실 필요한 입장에서 이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분배금 추이와 그리고 분배금의 크기, 말씀하신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이제 작년 11월 15일에 상장한 이후에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좀 어떻게 분배금을 지급해 오셨고 앞으로 분배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월배당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추이가 사실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매월 이제 분배금이라고 하는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원조부 원조인 SCHD의 분배금과 저희의 분배금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SCHD가 이제 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SCHD 1분기 배당률, 그리고 저희가 1, 2, 3월에 지급한 배당률을 비교를 해보면 공교롭게도 각각 0.8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SCHD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달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내부 정책적으로 이 상품은 배당금이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인 만큼 내부 정책적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다 라는 측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김에 또 저희가 이번 6월에도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가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 배당금 언제 들어오니? 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이번 달 기준으로 달력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2023년 6월 배당금 일정상 봤을 때 저희가 배당 기준이라고 하죠. 이 이제 마지막 영업일이 되는 6월 30일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배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매수하셔야 되는 마지막 매수 기준일이라고 하죠. 그 날짜가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8일 수요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고, 실제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거는 이제 7월의 첫날, 매월 1일이 되는 건데, 1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영업일인 이번 달 기준으로는 7월 3일 월요일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매월 적용을 하시면 미리미리 스케줄을 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또 월배당의 매력 중에 하나가 매월 첫 번째 날을 배당금으로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좀 누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아주 말일에 월급 주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이제 21일에서 25일 이제 그 전에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장기적으로 연금계좌 모아가시는 분들은 25일 월급날에 딱딱 맞춰서 바로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월말 배당 기준을 지나가지고 이제 체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달 제일 가장 첫 영업일에 바로 분배금을 이제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또 하나의 소소한 이벤트를 매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당금을 받은 것을 저희 쪽에 이제 특히 연금계좌에서 배당금 받으신 거를 저희 쪽에 인증을 해주면 매월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매월 배당금도 받고, 그러니까 매월 커피 배당을 받는다라는 이런 또
언급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월배당을 받는 이유, 배당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금만으로 내가 생활을 하겠다 또는 배당금으로 내 커피값을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또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또 매월 커피 배당을 받는다라는 또 하나의 또 틀을 또 만들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저희도 되게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달에도 이벤트는 진행을 하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원조 SCHD의 제일 한국에 최적화된 상품이죠. 한국판 SCHD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된 측면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총보수의 파격적인 인하 0.03%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결국 비용이 싸면 장기적으로 이제 연금계좌 수익률 제고에도 좋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사실 연금 받을 날 기다리다 보면 네. 좀 아득하게 들리는 것도 현실인데 네. 당장 월배당으로 꾸준히 매월 분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네. 이 장기 투자와 함께 중간중간 이 매도 욕심을 이제 월 분배금을 통해서 좀 해소해 나가시면 되게 좋은 투자 툴로서 이 미국 네. 배당 다우존스가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자님 저 마지막으로 예고 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또 네. 전격 뭐 네, 어떤 예보를 투자자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예, 예. 제 기준에서.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예고를 드리면 저희가 또 새로운 월배당 ETF가 곧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 좀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연금 투자의 끝판왕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 좀 전에 진행자로서 대본에 없는 이제 네. 새로운 또 예고를 던져주셔서 이거 조금 편집하시면 안 돼요. 살짝 당황했는데요. 네. 예, 다음에 뭔가 좀 월배당 끝판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그러면 소울 시리즈와 함께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님 또 정기 팀장님 두 분 또 모시고 이 스튜디오에서 더 좋은 상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쏠쏠하게 불어나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안막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